예전 하일성 해설위원회 야구 몰라요? 라는 명언이 있죠. 이 명언을 진짜 25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너무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25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기아 타이거즈를 절대 1강으로 그냥 모두 전문가 열이면 열, 기아 타이거즈가 그냥 압도적으로 1위다 라고 뽑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26시즌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이 스토브 리그에도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기조로 선수들에게 재계약도 많이 안 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올 26시즌을 대비해서 희망적인 요소들은 저는 이 선발 투수에 있다고 보거든요. 26시즌의 기아 타이거즈가 과연 가을 야구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만약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하더라도 이 미래의 선발 자원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지가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외국인 원투펀치 누가 제일 강할까라고 계산을 했을 때 기아 타이거즈가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만큼 내일과 올러는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면 국내 선발 3인만 어느 정도 잘해준다면 기아 타이거즈도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 전문가들도 그리고 팬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기아 타이거즈의 이 10개 구단 투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이라고 써놨네 여기. 자, 일단 보시면 내일 가장 많은 200만 달러에 재계약했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구위를 차지하고 있고, 올러 선수 또한 세부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올러 선수는 기복이 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선수들의 WR이 지금 올 시즌의 기아에 차지하는 25시즌의 기아에서 차지하는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기아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했는데, 자, 일단 기아 타이거즈가 25시즌에 선발 WAR이 7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 네일과 올러가 10을 넘게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차지했죠. 그런데 24시즌에 기아가 우승을 했을 때요, 16.13으로 WAR이 4위였는데 이때는 1위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4위고 5위와도 차이가 좀 많이 났죠. 그 정도로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선발 투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시즌이었어요. 실제로 WR을 계산해보면 24시즌에는 양현종 선수가 오히려 1위를 차지했습니다. 171이닝을 던졌고 4.1의 자책점, 그러니까 이닝을 많이 소화한 게 정말 많은 요소였고, 윤영철, 황동화 등 이렇게 1점 후반대를 기록하는 선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생각보다 24시즌까지는 선발 우리 걱정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25시즌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부진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일단 네일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시즌 더 잘할 겁니다. 최근에 재계약을 한 외국인 투수들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직구 구속이 150 가까이 나오고 결정구가 2개 이상인 선수들은 꾸준하게 WAR이 올라가더라고요. 네일 선수가 바로 이 스위퍼조차도 어마어마한 결정구여서 24시즌에도 대단했는데, 이때는 체인지업이 3할 2푼 7리였죠. 그런데 25시즌에는 이 킥 체인지업을 거의 완벽하게 자기 구종으로 소화하면서 체인지업의 피안 타율이 3할 2푼 4리에서 무려 2할 4푼 7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네일 선수가 장타를 이제 아예 안 맞습니다. 직구가 이제 사실은 이 투심성이죠. 거의 다 직구들이. 그러면서 직구조차도 투심성으로 내야 땅볼을 유도하고, 이 스위퍼는 마구에 가깝고 킥 체인저까지 추가해 버리니까 지금 네일 선수를 공략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지표가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WAR이 지금 4.3에서 6.5인데 이 WAR 7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네일 선수를 WAR 7 이상을 줄 수 없는 건 이닝 소화를 뭐 180이닝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 WAR을 7이닝 정도로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일 선수가 이닝이 149이닝, 164이닝이랬죠. 그래서 180이닝까지 하면은 7을 조금 더 넘길 텐데, 어쨌든 저는 자책점이 WAR은 7 정도로 좀 상승할 거다. 그리고 올러 선수의 이 세부 스탯을 보면은, 자, 일단 피안 타율이 2할 2푼 6리밖에 안 돼요. 네일 선수도 피안 타율은 2할 2푼 5리거든요. 그런데 올러 선수가 2할 2푼 6리로 네일 선수와 피안 타율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지금 출루를 보면 2할 9푼 3리로 네일 선수의 2할 9푼 1리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 바로 OPS에서 조금 더 차이가 죠. 네일 선수가 0.580인데 올러 선수가 지금 0.618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일 선수의 첫 시즌보다 0.674보다 좀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기복입니다. 일단 이 선수가 직구를 150 이상 던질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슬라이더 구종 가치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슬라이더 구종 가치가 네일 선수 다음이거든요. 지금 피안 타율이 1할 4푼 4리고 이 슬라이더가 1할 9푼입니다. 장타율도. 거기에 체인지업도 1할 6푼 9리에 피 장타율도 1할 8푼 5리 정도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완벽해요. 자, 그런데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주무기죠. 그러니까 네일과 올러가 이 주무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일 선수 다음에 올러 선수가 나오면은 그게 살짝 장점이 상쇄될 수 있어요. 사실 이 네일과 올러 선수 사이에 한 명만 끼워 넣을 수 있으면 그게 양현종 선수가 된다면 완벽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투수, 좌투수, 우투수가 되니까. 그런데 양현종 선수가 사실 그거를 해줄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양현종 선수를 무조건 2선발로 놓고 내일을 1선발, 양현종 2선발, 올러는 3선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선수의 구종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어느 정도 익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일 선수가 조금 더 구종이 더 좋으니까 올러 선수의 이 어쨌든 자책점이나 이런 게 저는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올러 선수 너무 훌륭한 투수다. 그러면서 좌우를 특별히 가리지도 않고 후반기에 조금 약했던 거는 이 선수가 체력에 문제점이 있다. 참고로 네일 선수도 첫 시즌에는 149이닝, 올러 선수도 지금 149이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풀타임 선발로 어쨌든 KBO에서 처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있다가 그래서 이게 체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내년 시즌에는 충분히 이닝도 더 먹을 것 같아서 3.61에서 4.7의 WR로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좌완 기아의 좌완 선발을 먼저 볼 텐데요. 사실 기아처럼 좌완 포텐이 많았던 선발을 가지고 있는 팀이 거의 없었어요. 25시즌 LG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이을이 있었지, 윤영철도 뭐 데뷔 시즌에 화끈했지 이러니까 야, 기아가 좌완 그러니까 양현종의 이을이의 윤영철의 대박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사실 굉장히 이 좌완들이 기대를 좀 하기보다는 물음표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기아의 좌완 선발인데요. 일단 양현종 선수를 분석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서 최근에 수치만 놓고 하겠습니다. 이 대투수 양현종을 감히 제가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고 흐름을 보니까 171이닝, 170이닝을 던졌던 23, 24 시즌에 비해서 25 시즌에 처음으로 153이닝을 던졌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닝을 이렇게 170이닝을 소화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자책점까지 올라갔습니다. 7승을 하긴 했어요. 퀄리티 스타트도 11번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WAR이 23시즌에 3.59, 24시즌에 이게 투고 타저라 많이 올라갔어. 4.34. 그런데 올 시즌은 타고 투저니까 더 내려갔죠. 0.86, 1이 안 됐어요. 하지만 양현종 선수 분명히 내년 시즌에는 WR 2를 기록할 수 있겠죠. 사실 직구 구속이 이제 평속이 140이 안 나와요. 네이버가 조금 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스태티지보다. 구속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이 있죠. 네. 그러면서 양현종 선수가 그래도 내년에는 WR 2 정도를 기록할 거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윤영철 선수가 아쉽죠. 왜냐하면 정말 데뷔 시즌에 이 선수가 구속은 느리더라도 바로 즉시 전력감이다. 그리고 이 피네스 피처의 약간 이제 거의 대표성 같은 느낌으로 23시즌, 24시즌 잘했는데 25시즌은 결국 안타깝게 직구 구속이 138이니까 너무 낮죠. 그리고 모든 지표가 사실 하락하고 있죠. 거기에 토미존 수술까지 했으니 일단은 전력에서 제외하겠죠. 26시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냐? 이을이가 남았죠. 이을이가 23시즌에 무려 2.85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뒤로 24시즌에 0.04, 25시즌에 마이너스 0.36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왜냐? 이 선수가 딱 데뷔부터는 너무 잘했어요. 21시즌에도 기가 막혔고 21, 22, 23 3년 연속 진짜 대박이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직구가 좌원인데 150이 나오고 슬라이더 기가 막히고 체인지업도 있으니까 커브도 있고 그러니까 4개의 구종을 던지면서 직구 슬라이더는 끝내주는 이런 이의리 선수의 뭐 삼진율도 보시면은 23시즌까지는 9이닝당 10개를 넘게 잡으니까 근데 이 제구 불안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좀 희한한 상황에 왔죠. 그래서 올 시즌도 사실은 자책점이 7.94에 피안타율은 2할 6푼 6리지만 WHIP가 1.82 사실은 이렇게 1차 지명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좋아질까? 라는 생각이 저는 쉽게 들지는 않아요. 올 시즌 뭐 스프링 캠프 때 정말로 잘 해야 되지만 이 수치들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읽어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수치가 너무 나빠요. 그래서 이 제구를 어떻게든 잡아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2년 연속 제구가 무너졌다면 사실은 이제 군대를 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실력이 국가대표급 선수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어요. 이의리 선수가 군대를 갈 실력이 아니었어. 너무 훌륭한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 시즌 반등해가지고 이렇게 도쿄 올림픽을 가서 군면제를 받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솔직히 말해서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WR 0.3은 찍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반등할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체인지업을 좀 많이 구사하고 있고 체인지업 피안타율도 뭐 어쨌든 2할 4푼 3리로 괜찮아요. 슬라이더 2할 6푼 3리로 체인지업이 오히려 주무기가 점점 돼버렸죠. 슬라이더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슬라이더 포심의 이 장타율도 너무 높고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완 투수로 가겠습니다. 자, 또 참 기아가 25시즌이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죠. 황동화 선수를 기대했는데 24시즌에 WR을 1.7이나 찍었으니까. 그리고 김도현 선수는 사실은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하면은 WAR은 0.9에서 0.97로 조금 늘었지만 먹어준 이닝이 43이닝에서 125이닝. 그리고 저는 김태형 선수가 매우 내년에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황동화 선수가 우투수인데 직구 구속이 너무 느려요. 평속이 142. 그리고 어쨌든 볼넷이 좀 줄어들고 삼진을 더 잘 잡기는 했어요. 그런데 올 시즌 이닝이 너무 적었죠. 왜냐하면 불의의 부상, 진짜 너무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ABS형의 투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래도 교통사고 이후에 돌아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이게 진짜 다행이죠. 기아 팬 입장에서는 정말로 걱정 많이 했는데 이 교통사고가 허리 쪽이라서. 그런데 다행히도 교통사고 후에 올 시즌 복귀해서 좋은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내년 시즌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4선발은 김도현이 맡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어쨌든 구속 자체가 빠른 투수가 아니에요. 그런 투수들은 해가 갈수록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구속이 예를 들어서 느린데 좋은 성적을 내려면은 기가 막힌 구종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혀야 돼요. 그게 2024 시즌에 뭐 슬라이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 구사율이 30%가 되면서 피안타율이 되게 낮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구속이 낮고 이렇게 어떤 결정구가 2개 이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슬라이더 하나란 말이에요, 결정구가. 그러면은 이렇게 나머지 구종, 이제 슬라이더랑 포크볼까지 있는데 올 시즌은 포크볼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황동화 선수의 이 슬라이더랑 포크볼이 리그를 씹어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 눈에 익어가지고 이게 올 시즌은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어요. 실제로 교통사고 전에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요게 참고로 선발로 얻어 이 한 이닝은 13.1이닝이에요. 그러면서 요게 선발 성적이고 여기에는 지금 불펜으로 나온 그 이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4.73의 자책점인데 이게 실제로 아주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발로 나온 게 아니니까 다음 것들은. 그러면서 어쨌든 결국은 무언가의 반전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반전이 보이지 않아서 WR을 0.7로 그래도 0.06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0.7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안타율이 사실 뭐 포크볼도 너무 높고 4할 3푼 오리고 슬라이더가 2할 7푼 3리, 오히려 커브가 제일 좋아요. 커브가 1할 6푼 7리, 직구가. 그런데 여기에 장타율이 너무 높아요. 다 지금 포심의 장타율 4할 7푼 8리, 커브 4할 1푼 7리, 슬라이더 4할 4푼 6리, 포크볼 6할 5푼 1리로 이 장타율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은 구속이 빠른 투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구위가 막 리그를 씹어먹을 정도의 변화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저는 김도현이 너무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2년 차에 수치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이닝이 80이닝을 넘게 던졌어요. 43이닝에서 125이닝을 던졌죠.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서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구속도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는 구속도 괜찮게 나왔어요. 진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속이 향상되면서 24시즌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더니 25시즌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풀타임 125이닝이니까 요 75이닝보다는 100이닝 이상을 던진 첫 번째 시즌이잖아요. 그때 이러면서 이런 게 밑거름이 돼서 내년에는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거든요. 이 선수의 장점은 직구가 144지만 투심을 던진다는 게 장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투심은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구종이잖아요. 거기에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4개의 구종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점점 선발 투수로 자리를 잡은 이런 과도기의 시즌이 25시즌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후반기에 체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성적이 하락했지 그전에는 꽤 전반기에는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선수는 WR 1.8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0.97에서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수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포심도 146은 나오니까 평속이, 투심도 145 이러면은 괜찮거든요. 지금 보시면 피안타율도 커브가 2할 오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장타율도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뭐 높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기대되는 건 김태형 선수다. 김태형 선수가 왜 기대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먹히는 구종이 포크볼이에요. 근데 이 포크볼을 던질 수가 있다. 일단 포크볼로 이 1군 선수들을 막 윽박질렀다 이건 아니고 포크볼을 던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포크볼을 실제로 던질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직구 구속도 평속이 146으로 빠르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에 등판한 요 4이닝, 5이닝, 4와 3분의 1이닝이 저는 꽤 괜찮았다. 요게 꽤 나쁘지 않았다. 1라운드 5순위로 뽑힐 만큼 많이 기대했던 선수인데 선발 준비를 하고 2군에서 1군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년 시즌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크의 피안타율은 2할 오픈이에요. 근데 장타율이 너무 높아요. 어쨌든 커브도 괜찮고 장타율이 적고 포크볼을 던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자기 구종이 되는 순간 포크볼은 우리나라에선 진짜 타자들에게 잘 먹히니까. 그래서 이 선수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0.33에서 WR 1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네일 올러의 외국인 원투펀치는 리그 최강이에요. 11.7로. 그런데 양현종 선수의 점점 하락하는 기량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자. 클래스가 영원할 테니까 그래도 WR 2 정도를 기록해 줄 것 같고, 그리고 4선발은 저는 김도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0.97에서 1.8 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양현종, 김도현이 이닝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이닝을 이을이, 황동아, 김태형이 책임을 지는데, 이을이, 김태형이 포텐이 있어서 저는 기회를 더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아의 26시즌은 최소한 그래도 성적은 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가을 야구 갈 수 있으면 최상이고, 그 나중에 후반기에 이렇게 이을이, 김태형에게는 어쨌든 세금을 더 먹이면서 이 선수들을 키워야 되는 시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황동아 선수는 이렇게 0.06에서 0.7, 그러니까 황동아의 이닝이 적어서 이거예요. 이닝을 많이 받으면 이 선수가 WR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태형 선수가 WR 1로 올라가고 이을이 선수가 0.3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총 합이 12.53에서 17.5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게 시즌 전에 예측한 거라 부상 없이 긍정 요소들로 한 점수라 다른 팀들도 WR이 다 올라가기는 합니다. 실제로 올라가요. 그래서 기아는 지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일 올러가 진짜 중요하다. 네일 올러가 만약에 이 수치를 못 찍는다? 그럼 기아는 선발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네일 올러가 중심을 잡아줘야 그래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일 올러에게 많이 의존하는 이런 선발을 의존하는 팀이 기아 타이거즈고, 이렇게 나머지 선수들은 아마도 양현종 선수의 요 남은 2년 3년 내에 새로운 선발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 솔직히 말해서 확정적으로 풀 시즌을 뭔가 보여줄 만한 선발이
없는 게 기아 타이거즈의 현실인데요. 아무튼 영상을 분석해봤고요. 여러분들 재밌었다면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